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 이미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설국열차. 이 영화 한번 수다 떨어보겠습니다. 이 영화 설국열차 벌써 14일 기준으로 7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베를린 700만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2013년도 흥행 3등이거든요. 지금 무서운 속도로 설국열차가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저희 강신의 수다 한번 가볍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이미 많은 기사와 또 평론 글과 또 관객분들의 감상글들을 통해서 여러가지 해석도 나오고 감상도 나오고 또 팟캐스트들에서도 이미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실 것이고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 영화를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 댓글란에도 혹은 트위터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은 안 좋게 보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아무런 기대를 안 하고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고 이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좀 무식한 방법이긴 한데 일부러 평론 글이나 기타 해석 감상글 그리고 설국열차에 관한 팟캐스트 이런 것들을 전혀 보거나 듣지 않고 백지 상태에서 그런 상태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분들과 감상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서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청취하시는 분들의 감상과 좀 많이 다른 그러한 얘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나 그랬듯이 강신의 수다는 정답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정답이죠.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돌 던지거나 이러지 마세요 저한테. 자, 저희 트위터 팔로잉을 해주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닉네임이 별표시가 돼 있어가지고 아이디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윈디로 아이디가 시작하는 분이 저희 트위터 팔로잉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미리즌이라고 축구 팟캐스트 전격 서울 사람들 이 축구 팟캐스트를 하시는 분 같아요. 어떤 경로로 저희 강신의 수다를 접하게 되셨는지 신기하네요. 이렇게 다른 팟캐스트가 저희 강신의 수다를 먼저 팔로잉 해준 건 처음이라가지고 전 놀라웠습니다. 이분이 트윗을 남기신 걸 이렇게 보니까 영어 쪽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굉장히 날카롭고 아주 냉철한 그런 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계속 저희 강신의 수다 트위터를 팔로잉 해주는 분들이 늘고 있어서 솔직히 재밌어지고 있어요. 과연 우리 청취자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어떤 말씀들을 하시나 이런 것도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더라고요. 자, 저희 블로그 많이 찾아와 주세요. 저희가 항상 업로드를 하면은 그 업로드에서 제가 빠뜨렸던 부분 혹은 보충해야 할 부분들을 그 블로그에 올립니다. 그 블로그 글을 먼저 보시고 방송을 들으시면 더 이해도가 깊지 않을까 싶은데요. 각종 포털에서 강신의 수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블로그 오실 수 있고 현재 8월달 영화 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8월달에 보신 영화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무슨 영화 보셨나요? 라는 코너로 총 집결을 해서 아주 소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제발 좀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 유튜브나 다른 경로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팟캐스트 어플에서
강신의 수다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이블로그 아니면 팟빵 혹은 쥐약 그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중간에 영어 포함되게 검색하셔야 될 거예요. 자, 뭐 서론이 긴데요. 요 영화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설국열차. 비대중적입니다. 대중적이지가 못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봉준호 감독의 지금까지 나온 작품 중에서 최고 역작이 되지 않을까. 최고의 작품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상반되죠. 비대중적인데 최고 역작이라니. 이게 참 상반되는 얘기인데, 바로 이 점들 때문에 좀 많은 관객들의 반응도 극단으로 갈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썰을 한번 풀어볼게요. 이 비대중적이라는 것은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감정이입이라든가 뭐 화려한 연출 혹은 극적인 연출 이런 것들이 최대한 절제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우들 중에서 막 죽어나가잖아요. 초반에 중반에도 많이 죽고 그런 부분에서라도 감정이입을 충분히 시킬 수 있는 그런 연출이라든가 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가능한 여지가 있었는데도 최대한 그런 부분을 터치하지 않고 넘어가더라고요. 담담하게 그리려고 한 것 같고 좀 심심하게 그리려고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난데없이 느낄 수도 있거든요. 관객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비대중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스토리가 좀 추상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을 잘 못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액션도 이렇게 좀 극적인 연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도장 깨기 같은 거 있잖아요. 점차 강한 적을 만나면서 그것을 어렵사리 막 이기고 불굴의 의지 이런 거 보여주면서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또 그게 사실 진부하긴 하지만 그래도 먹히잖아요. 관객들한테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액션의 쾌감, 장르적인 쾌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영화는 비대중적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려고 아침에 일찍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조전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한두 명씩 영화 중간에 떠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영화를 보는 내내 조용했습니다. 정말 그 집중해서 조용한 게 아니라 뭔가 좀 맥이 풀린 듯한 그런 분위기가 극장 안을 휘감았는데 여하튼 그런 면에서 좀 비대중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을 봉 감독의 최고 역작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는 뭐냐? 어떻게 보면은 봉준호 감독의 지금까지 나왔던 한국 관객들에게 익숙했던 봉준호 영화 느낌은 좀 덜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스케일로 또 이러한 주제를 한국 영화가 한국 감독이 이런 밀도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영화를 본 후에 곰곰이 생각하니까 좀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봉준호 감독이 지금까지 보여준 그 전작들을 통해서 보여준 사회에 대한 풍자, 비판, 시사거리 이러한 것들을 한국이라는 아니면 혹은 조그만 집단을 떠나서 전지구적인 그리고 추상적인 그런 시스템 이러한 것들까지 확장시켰는데 그것이 상징적으로 잘 밀도 있게 표현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비대중적이니까 그게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봉준호 감독의 최고 역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제의 비대중적인 영화를 이렇게 많은 관객이 감상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정말 한국 영화에서 이런 주제를
이렇게 많이 흥행할 수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관객들의 그 영화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다고도 평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관객들이 지금 아주 나쁜 평들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불친절하다는 그런 평도 하시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관객들 중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관객들이 이 주제에 공감을 했을까, 혹은 이 주제를 알아채리기는 했을까, 봉준호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듣기는 했을까. 이거는 봉준호 감독의 문제인 거죠. 자신이 좋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제대로 효율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면 그 말은 그냥 허공에 떠다니는 메아리와 다르지 않는 거죠. 그 점에서는 좀 아쉬웠습니다만, 이게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닌가, 봉준호 감독이.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이게 비대중적임에도 불구하고 왜 강신의 수다 MC라는 작자는 이거를 봉준호 감독의 최고 역작으로 그런 돌맞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영화는 말이죠, 그 커티스에게 관객이 동화를 시켜야 됩니다, 스스로. 만약 내가 주인공이라면 저 장면에서, 저 객차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매 순간 매 씬마다 봉준호 감독이 관객들에게 도전적으로 묻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화려한 연출, 그다음에 뭐 멜로도 좀 들어가고 뭐 극적인 연출, 그런 요소가 있다면 아무래도 관객들이 봉준호 감독의 물음에 대해서, 도전적인 이 물음에 대해서 생각을 덜 할 것이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는 이쪽에 집중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약간은 좀 담담하게, 심심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것이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겠죠. 제가 뭐 이 영화 만든 사람은 아니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이 한 칸 한 칸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싸우면서. 그래서 매 칸마다 주인공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자신을 정말 친형처럼 따르는 동생을 구하느냐, 아니면 앞으로 전진하느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찰나가 옵니다. 그 장면을 봉준호 감독은 느린 화면으로 한 몇 초간 이렇게 보여줍니다. 커티스가 망설이는 그 시간을 이렇게 천천히 보여줍니다. 결국 커티스는 선택을 하죠, 거기서. 그리고 커티스는 그 대가를 아주 처절하게 치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말에 가면은 이제 송강호 씨하고 1대1로 대사를 주고받는 게 있습니다. 통역 기계를 가운데에 두고. 그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선택이었다. 정말로 이 송강호 씨가 하는 그 말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꼬리칸에 있을 때부터 생각했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전진할 것이냐, 이것을 선택하거든요. 이때도 굉장히 긴 장면을 보여줍니다, 감독이. 어떻게 보면 참 쓸데없다고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이 커티스의 독백이 계속 이어지고, 또 송강호의 얘기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 씬이 한 몇 분 되는 것 같아요. 뭐 현재 지금 포탈 다음에서 그 윤태호 작가가 지금 설국열차 프리퀄을 만화로 그려내고 있는데, 그 장면들을 송강호에게 말을 합니다. 뭐 시간 나시는 분들은 그 프리퀄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윌포드하고의 만남을 가진 후에 거기서도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후에도 또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커티스는 고독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이 커티스의 선택을 도와주는 사람이 그 싸우는 도중, 혹은 그 정말 선택을 해야 되는 그 기로에서는, 그 순간에서는 주위에 없습니다. 오로지 혼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길리엄이라는 어떤 그 꼬리칸의 현자 같은, 현인 같은 그런 사람이 충고를 하고 지혜를 나눠주는 그런 신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정작 선택을 해야 되는 그 긴박한 순간이 아니고, 나중에 조금 한가로울 때, 그럴 때나 이제 지혜를 나눠주고 뭐 서로 충고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준호 감독의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봉준호 감독이 앞서 말씀드린
만약 당신이 이 주인공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이러한 것을 관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도전적으로 묻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처절한 상황이잖아요. 그 좁은 꼬리칸에서 정말로 치열하게 지금 살아왔고 삶을 이어갔고 그것을 자신들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걸고 전진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인류가 그런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우리 관객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뭐 가정이면 가정, 학교,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이 사회에서, 지역사회에서, 아니면 이 국가에서 우리 선택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정말로 치열한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좀 인상적으로 봤던 씬이 있어요. 승승장구하던 커티스 일행이 진압군하고 맞닥뜨리게 됩니다. 거기서 먼저 기선을 잡는 것은 커티스 쪽이죠. 그때 커티스가 손도끼를 휘두르면서 상대방을 죽이는 그 씬이 나옵니다. 아주 느린 장면으로, 그것도 느린 장면으로 한 몇 분씩 계속 보여줍니다. 근데 그 장면이 멋있다거나 와 정말 쾌감이 있다, 피가 막 튀기면서 비명이 막 들리고 이런 장면이 아니라 소리도 사운드도 거의 죽은 상태에서 느린 장면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그 장면이 마치 학살자 같은 모습이 드는 거예요. 저는 살인자 같은 그러한 모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커티스를 자기 친형처럼 생각하는 그 동생이 굉장히 낯선 표정으로 커티스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여하튼지 간에 그러한 모습도 커티스가 선택한 거라 이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영화의 주제인 혁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사회 반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길에는 이러한 모습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건데 어떠한 사람들은 혁명을 해놓고서 학살자의 모습으로 계속 머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손에 피를 묻히지만 그것을 속죄하면서 정말 좋은 결과물을 낳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단순히 진짜 거창하게 혁명이라고 할 것까지 없고, 조그만 가정 내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애들을 사랑의 매라고 옛날에는 체벌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을 하면서 정말로 이 체벌에 맛이 들려가지고 얘가 안 맞으면은 말을 안 듣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계속 때리기만 하고 이렇게 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영화를 저는 보았고, 또 봉준호 감독의 의도도 그것이 아닌가. 혹은 이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만약에 내가 커티스라면 저 장면에서 저 씬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한번 이렇게 스스로를 동화시켜서 감상하시면 그나마 조금 이 비대중적인 영화가 그나마 재미가 느껴지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극 중에서 메이슨 역을 맡은 틸다 스윈튼이 메이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열차가 아니라 질서이다. 그래서 니들은 꼬리칸에, 그리고 우리들은 앞칸에 있는 것이 바로 그게 질서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질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윌포드도 결말에 가면은 커티스한테 균형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요. 이 열차의 균형을 위해서 내가 이런 저런 일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질서와 균형, 저는 이 단어가 큰 무게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커티스 일행들도 이미 이 열차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질서와 균형 안에서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커티스가 계속해서 그 꼬리칸의 현자라고 일컬어지는 길리엄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엔진칸을 차지하면 당신이 지도자가 돼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커티스 일행들도 이 열차 안에서 우두머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우두머리가 돼서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공평하게 우리가 그리고 정의롭게 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열차를 만들어보자. 이런 꿈을 실현하고자 이제 앞으로 전진하는 거죠.
즉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균형을 창조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미 만들어진 그 질서와 균형 안에서 그냥 우리가 짱 한번 먹어보자. 내가 짱 먹으면 너네 잘 살게 해줄게.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것 또한 결말에 가서 다시 송강호 씨와 대사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가 이 열차 안에 이미 만들어진 질서와 균형 안에서 잘 살아볼래? 아니면 우리 함께 정말 더 넓은 세상에서 우리만의 새로운 균형과 질서를 만들어보자.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커티스가 또 선택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선택이 이제 커티스가 절망을 느끼게 되는 그것의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는데, 그 송강호 씨가 결말에 가면 이제 그 문을 폭발시키는데 아마 기억해 보시면 떠오를 것 같은데요. 송강호 씨의 대사를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송강호 씨가 폭파하는 그 문은 기존에 알고 있던 앞쪽에 있는 문이 아니라 옆쪽에 있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목표로 삼았던 그것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그런 옆쪽에 문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이끌어내는 거죠, 송강호 씨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영화가 제 감상하는 것과 정말 다른 그런 의도를 가져왔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잘못 느낀 걸 수도 있겠고, 혹은 청취자분들이 느끼신 거는 저와는 정말 다른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일이 아닌가. 이 현재 만들어진 질서 안에서 뭔가를 이룰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질서, 새로운 균형을 만들기 위해서 힘을 모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나요, 현재? 청취자분들 이미 그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나요? 저는 지금 몇 개 스쳐갑니다. 제 개인적인 과거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 몇 개 스쳐가긴 하는데, 그때마다 저는 그냥 현실에 안주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뭔가 좀 새롭고, 더 좋은 것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이 기존의 질서, 기존의 균형 안에서 얻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좋다, 그것은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영화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좋다고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지금 스포일러라서 제가 이거 딱 까놓고 얘기를 못 드려서 정말 답답한데, 어느 쪽을 선택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는 어느 쪽이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봉준호 감독이 맨 마지막 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야기는 있지만, 하여튼 뭐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한데, 저에게 돌을 던지시는 대신에 이것에 대한 댓글을 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 가볍게 하기 때문에 진지하게 정말 저번에 그 송혜교 주연의 오늘이란 영화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골치 아프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지루하게. 가볍게 여러분도 청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밖에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들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봉준호 감독도 여러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 좁은 공간, 좁으면서 길다란 이 공간의 매력이 몰랐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그 매력이 굉장히 특별하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에서 그 모험을 하려고 막 그 동굴 같은 데 들어가고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화 감독으로서 그 좁은 공간, 그리고 길다란 공간을 오밀조밀하게 꾸미고 만들고, 마치 기계처럼 딱딱딱 앞뒤가 들어맞게 움직이게 되니까요. 동선이라든가 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설계하고 또 찍고, 그런 재미가 감독들에게도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마치 모험을 하러 떠난 듯한, 옛날에 천재 에버랜드가 자연농원 시절일 때 정말 옛날이죠. 한 20년 전인가요? 그 시절에 배를 타고서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동굴을 지나면서 세계의 민속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드벤처라 해야 되나요? 그러한 놀이기구가 있었는데, 마치 그것을 보는 듯한 흥분감이 들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그것도. 그 다음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칭송하고 있는 틸다 스윈턴의 연기. 정말 저는
이 분이 연기한 메이슨이 나올 때마다 정말 재밌었어요. 저만 웃은 것 같은데 그 극장 안에서. 이 열차라는 게 치열한 삶의 터전이잖아요. 삶의 현장이고. 그런데 마치 메이슨은 그 열차 안에 있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옆집 할머니 같아요. 아, 정말 재밌었어요. 그 독특한 분장 뭐 이런 것 때문에 재밌는 게 아니라 마치 그냥 할머니처럼 편하게 연기를 하고 이 영화 안에서 정말 유일하게 일상성을 연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좀 살갑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좀 생동감을 줄 수도 있고. 사실은 그 메이슨 총리가 좀 더 악독하고 그러한 캐릭터가 나올 수도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사실상 이 열차에 뭐 살림꾼이잖아요. 모든 걸 다 관장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연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설정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역으로 옆집 할머니 같은 그런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 영화를 보시면서 뭐 많은 해석들이 나온다고 하고, 또 뭐 상징적인 부분에 관해서 그런 것 때문에 또 논란이 일어나고 그런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기타 부분들은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눈여겨본 것들은 그게 있어요. 그 붉은 메모지가 앞칸 쪽에서 커티스한테 항상 전달이 되죠. 저는 이걸 봤을 때 두 가지를 떠올렸거든요. 상징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 영화에서 어떤 의도로 나왔는가, 그것을 생각했을 때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둘 중에 한 개일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영화를 봤는데, 결론에 보면은 윌포드가 두 가지를 전부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나름 반전이었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그 붉은 메모지, 그 붉은 메모지에 써진 글자가 아니라 그것이 왜 이 영화에 나왔을까, 어떤 장치로 사용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결론까지 가시면 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커티스의 팔 얘기가 나와요. 커티스의 팔이 안 잘려 있잖아요. 멀쩡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얘기가 한 2번 정도 나오고, 장면으로 따지면 한 3번 정도 나오네요. 이 사람이 희생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에 대한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씬도 이것도 좀 인상적인 씬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마지막 씬이에요. 요 씬을 마지막으로 영화가 끝나는데, 살인의 추억의 송강호 씨 그 제일 마지막의 씬처럼 동물이 관객들을 지그시 응시합니다. 혹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객들이 동물을 응시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어떤 극적인 음악 효과라든가 이런 것도 없어요. 그 더 테러 라이브에서는 제일 마지막 씬에서 그 하정우 씨 그 눈빛 연기 딱 할 때 음악이 극적으로 딱 연출되잖아요. 빵 터지면서. 그러한 것도 없이 설국 열차에서는 그 동물이 지그시 관객을 응시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요것도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현재 우리 인류에게 너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니? 묻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약간 들었고요. 어쩌면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희망일 수도 있겠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방송 줄이면서 한번 총평을 해보죠. 많은 누리꾼들과 관객들이 감상글들을 올리셨듯이 이 영화는 상당히 비대중적입니다. 심심하고 담담하게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어떤 한국 영화, 어떤 한국 감독이 만들어내지 못한 그러한 깊이를 갖고 있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비대중적이지만 봉준호 감독의 역작이다, 최고 역작이다, 이렇게 상반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이 영화를 재밌게 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일지도 모르죠. 제가 만약에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커티스한테 스스로를 대입시켜서 이 영화를 보지 않았다면 저 또한 이 영화를 매우 씹었겠죠. 까면서 막 이게 450억짜리 영화냐고 그런 식으로 막 깠겠죠. 박찬욱 감독이 만들었던 그 스토커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었거든요. 상징과 막 은유와
그런 것들이 막 넘쳐나는 그런 영화예요, 그것도.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거는 정말 이 영화는 비대중적이다. 도대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렇게 감상을 했는데 아마 이 설국열차도 많은 분들이 그런 느낌이 드셨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을 수 있었을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이 영화를 이미 보신 후에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그 영화들을 떠올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만약에 청취자분들이 그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떠올리시면 그나마 조금은 더 재미를 새롭게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 스크린 안에서, 그리고 그 영화를 보는 그 시간 안에서 관객들에게 이해를 못 시키고 납득을 못 시키고 이 영화의 주제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전달하지 못했다면 그 영화는 분명히 어떤 지점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이 영화도 똑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엄청난 흥행몰이를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런 비대중적인, 그리고 굉장히 불친절하죠. 불친절한 이 영화가 1000만을 넘는다. 만약 그렇다면 현재 배급 시스템에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1000만이 넘는다 한다면 엄청난 사건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1000만 넘은 영화 중에서 그래도 비대중적인 영화는 없지 않았나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현재 저희 강신의 수다 트위터가 공식 개설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많이 팔로잉 해주시고요. 서로 소통하는 그런 매개체로 제가 쓰고 싶습니다. 더 많은 분들 좀 와주시고요. 저희 블로그 각종 포털에서 강신의 수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는데 8월달 영화 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8월달에 보신 영화, 옛날 영화든 최신 영화든 짧게 쓰시든 길게 쓰시든 자유롭게 그곳에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방송 줄일게요. 저희 강신의 수다 다음 방송편은 아직 제가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공포 영화 있으면, 한국 영화 중에서 공포 영화 있으면 또 알려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추가 지나서 점점 일교차가 아무래도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한낮에 무더운 그 날씨도 건강하게 잘 견디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